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진과 같은 구조물 형태를 모델링 해보려고 해요. 이런 형태는 어떻게 모델링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초급자 강의를 보셨다면 이런 형태에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전 강의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더 빨리 제 생각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선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마루목걸이죠.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야겠죠.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 있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가 있고, 네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곡선의 절반씩에 해당하는 이 하나의 패턴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에 보내면 되겠죠. 패턴을 만들었다면 보내는 명령은 뭐가 있을까요? 강의로 설명했던 쿼드 스캐터를 저는 사용해 보려고 해요. 쿼드 스캐터는 사각면에 반복되는 패턴 형태의 물체를 배치하는 무료 MCG인데, 강의로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쿼드 스캐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참고하신 다음에 따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툴은 아니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 패턴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기본 패턴 형태를 만들 때 네 방향으로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가장 쉬운 형태는 플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플랜을 하나 만들고 사이즈를 정사각 형태로 만듭니다.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선이 있어야 양쪽으로 챔퍼를 하면서 이 넓이만큼 만들 수 있으니까 두 개씩의 세그먼트를 갖게끔 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가운데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챔퍼 세팅 명령으로 기본 트라이 옵션으로 8 정도의 챔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폭은 16이 되겠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OK 합니다. 이제 가운데를 익스트루드 할 건데 그 전에 불필요한 면이 있죠. 필요 없는 면이니까 삭제하고 가운데 있는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익스트루드 할 때는 마이너스 20 정도 아니면 마이너스 15 정도 해줍니다. 이 깊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하고 한 번 더 해줄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8 정도 해줍니다. 이 사이즈는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니까 제가 약 8 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형태에 근접하게 치수를 넣으시면 돼요. 선택되어 있는 폴리곤, 이 폴리곤은 이 검정색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디태치 합니다. 디태치 명령은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있어요. 복사하지 않고 옵션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름을 주신 다음에 합니다. 이제 물체가 다 떨어진 상태고 현재 물체는 이 엣지가 다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한 다음에 스플릿 합니다. 그럼 여기가 나눠지겠죠? 엘리먼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분리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챔퍼 해줍니다. 챔퍼 할 때는 10 정도 챔퍼 해줄게요. 여기를 챔퍼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에 붙어있는 부분인데, 붙어있는 부분이 양쪽에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패턴이니까 양쪽에서 붙을 때 일직선상으로 붙을 수 있게끔 평면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하기 위해서 살짝 챔퍼를 해두는 겁니다.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챔퍼합니다.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챔퍼를 해줍니다. 챔퍼에서는 기본 챔퍼를 가지고 최대값을 해서 더 이상 가지 않을 때까지 챔퍼한 다음에 세그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개수는 부드럽게 보일 정도 15 정도의 세그먼트를 추가할게요. OK 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엣지가 두 개 겹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 합니다. 그러면 엣지하고 엣지에 속해 있는 점까지 한꺼번에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가 보일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하고 가장 아래쪽에 보면 스무싱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1번을 눌러줘요. 똑같이 다 1번이 됐겠죠? 이제 보면 깨끗해진 상태를 볼 수 있죠. 이게 스무싱 그룹이니까. 이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고, 가운데에 있는 물체, 이 가운데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축이 원래 플랜이 가지고 있던 축을 사용하게 되는데, 축을 현재 물체의 센터로 이동시킨 다음에 작업할게요. 축을 현재 물체의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거는 많은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동시키시면 돼요. 혹시 모르시면 에딧 메뉴에서 트랜스폼 툴박스 그리고 얼라인 피벗을 센터로 한 다음에 Z축을 누르시면 Z축 방향으로 내려가서 물체의 센터에 놓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센터를 그냥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물체의 축이 현재 물체 면의 중앙에 위치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축은 이 아래에 있게 되겠죠.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심플하게 6 정도에 한번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줍니다. 현재 물체를 그냥 복사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복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살짝 더 아래로 폴리곤을 내려서 모델링을 해줍니다. 이 두 물체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둥글게 되고 여긴 반사가 되는 형태니까, 그리고 재질도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걸 고민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같이 두 물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저는 에디 폴리 모든 엣지를 선택하고 챔퍼 할게요. 에디 폴리였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챔퍼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에딧 엣지에서 챔퍼를 실행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세그먼트만 추가하고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 만들어 줄게요.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본 형태를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두께가 있는데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패턴이 반복되면 여기에 점을 붙여야 되는데 두께를 준 다음에도 붙일 수 있지만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붙이면 좀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붙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접근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물체의 축은 원래 플랜이 가지고 있던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물체는 축을 아래로 이동시켜 놓은 상태였잖아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그래서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다른 물체들을 모두 어태치 해줍니다. 그럼 물체는 이 아래쪽 바닥이 축이 되겠죠. 코드 스캐터를 사용할 때 축의 Z축 방향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형태는 배치가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코드 스캐터 사용할 때 축을 기준으로 Z축 앞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듭니다. 이제 얘가 배치될 면을 만들어야겠죠. 옆으로 보게 되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마른 목걸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오게끔 면을 분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프론트 뷰에 플레인을 만듭니다. 플레인을 만들 때 면을 분할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중요한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00에 600 2배 정도 할게요. 그래서 1200에 600 정도 해주고 면의 분할도 위쪽으로는 8개, 가로로는 4개로 분할해 줍니다. 이렇게 분할이 돼야 마름모 3개가 완벽하게 나오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이 형태를 X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델링 툴에 보면 제너레이터 토폴로지를 실행하면 여러가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패턴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마름모 형태를 만들어주는 패턴, 이 패턴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면이 분할됩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구부려야 되잖아요. 구부리기 위해선 밴드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 밴드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곡면이 만들어진 상태로 물체를 배치하게 되면 연결되는 부분을 붙이는 게 틈이 생기겠죠. 곡면이니까. 그러니까 평면에 배치한 다음에 밴드를 나중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평면인 상태에서 밴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좋아요. 밴드 앵글을 조정하게 되면 아무것도 변형이 없죠. 축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밴드를 하게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밴드가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밴드를 적용할 때 밴드 값을 주고 방향을 틀어주면 돼요. 뒤쪽으로. 그럼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겠죠. 아래쪽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하죠. 아래는 직선으로 되어 있다가 일정 부분부터 쭉 곡선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리미트 에펙트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사용하고 값을 주면 축에 있는 부분, 이 밴드 기즈모의 축에 있는 부분부터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800 정도의 값만큼 밴드를 줄 거고 밴드의 기즈모, 센터, 이 기즈모가 지금 센터에 있잖아요. 센터를 이렇게 내려서 첫 번째 선이 나눠진 부분 여기에 놓을 거예요.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형태하고 비슷해지니까 앵글을 조정하고 싶은 분들은 더 조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밴드 앞에 있는 눈을 끄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래쪽 에디 폴리에서. 토폴로지를 하기 전에 밴드를 한번 테스트 해 본 다음에 토폴로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토폴로지가 됐으면 코드 스캐터를 하면 됩니다.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F4번을 눌렀을 때 이런 형태겠죠.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스 물체니까 코드 스캐터를 하기 전에
재질 아이디를 주고 가는 게 좋겠죠. 가운데에 있는 이 패턴은 그냥 하나의 재질을 주고 두 개지만 저는 하나만 줄게요. 재질 아이디에서 2번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 아이디 1번 이렇게 주면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적용된 상태로 배치하면 나중에 재질을 줄 때 훨씬 편하겠죠. 에디폴리에서 보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옆으로 삐져나온 부분, 이것들은 엘리먼트에서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고, 위에 밴드 꺼놨던 거를 켜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도 불필요한 게 있었나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중에 Select ID, 여기서 1번을 선택합니다. 1번에 해당하는 물체들이 다 선택되는데, 물체를 배치할 때 쿼드 스캐터를 쓴 거니까 얘들은 디태치해서 다른 물체로 만듭니다. 다른 물체가 되면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두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만들어주고 쉘 명령으로 여기 떨어지는 게 보이죠? 웰드를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것도 붙기 때문에 여기만 붙여야 되니까 모델링 명령에 Modify Selection에서 시밀러를 합니다. 그럼 선택된 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선택이 돼요. 여기를 웰드합니다. 그 다음에 쉘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 모서리는 웰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휘어진 형태의 이런 패턴을 보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형태를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초급이지만 많은 기본적인 명령을 배웠으니까 응용하는 게 중요해요. 응용을 잘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때도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모델링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기본기로 그런 모델링으로 만나요.